투자 전략 나옵니다. 시황센터에서 확인해 보셨듯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일째 하락이고요. 다만 눈에 띄는 부분은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 기록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토마토TV의 투자클럽 전문가 파리는 어떠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지수 변동성 축소되고 있다. 경기 방어주 상승 주도. 서정훈 전문가 1880에서 1950 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밴드 설정 전략. 한규수 전문가 지수 진정권, IT주 및 IT 부품주, 실적주에 집중하자. 정희만 전문가입니다. 121선 지지 후 반등 모색 전망. 단기적인 접근은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강재현 전문가 시장의 하반 경직을 위한 프로그램 매수 기대. 박한샘 전문가 박스 장세 쉬는 것도 전략이다. 금산 전문가 1880포인트는 지지되어야 한다. 실적주가 대안이다. 유성치 전문가 선물 장중 저점을 이탈했다. 관망을 유지하자. 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성치 전문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선물 장중 저점을 이탈했다며 관망을 유지하자는 이야기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도 나타나고 있고 역시 개파락 출발이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전장보다는 약간 이제 회복되는 흐름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248선 정도가 저항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선물 쪽은 그나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 기관들이 받아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물 쪽은 역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반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5장으로 갈수록 아마 변동성은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월 장까지는 재정 절벽 이슈가 쉽게 해소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14일까지는 하원 회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가서 아마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해외 정치가 우리 시장에 큰 도움은 주지 못할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난주 급락에 따른 단순 반등은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물 수급을 고려해 봤을 때는 그 반등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쪽보다는 역시 코타스 쪽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개별 장세가 펼쳐질 것 같고요. 오늘 장도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베이시스도 악화되면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런 점에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보는 게 낫다고 의견 주신 건가요? 네, 이런 구도 같습니다. 지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자금 가지고 수익을 또 내야 됩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그런데 보통 최근에 한 3개월 정도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장과 상관없이 수익을 내지 못하면 상당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자금은 제한적이고 대형주는 또 자신이 없고 업황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경기 민감부점을 피하는 가운데 방어주 쪽이나 또는 좀 중형주 쪽 이런 기업들을 많이 손을 대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서보다 역시 코스닥 쪽에서 인터플렉스라든지 일치 디스플레이, 에스맥, 수프리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인 걸 보면 역시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제한적으로나마 코스닥 시장의 IT 부품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데요. 이런 중소형주나 코스닥 쪽을 좀 더 보자 하는 의견들이 많은데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가 3년간의 박스권 상단이 540에서 좀 부딪히면서 못 가는 모습 지난번에 보여줬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저항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 코스피 기준으로 한 1880선 정도가 또 이탈이 되면 아마 코스닥 시장 또 제 생각에는 따라서 또 22선 이하로 또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 저항대에 부딪혀 있고요. 수급이 상당히 간헐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급반등할 수 있겠지만 형이 빠져버리면 아우도 같이 빠져버리는 그런 구도로 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접근할 때도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는 무리고요. 흐름이 좋고 수익이 좋은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눌림목을 줄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기업들만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사이클을 좀 짧게 잡으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자리도 저는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노트북이나 일체형 PC들 보면 터치 패널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후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일진 디스플레이나 SML 같은 유해 기업들이 좋고요. 그리고 또 IT 그 스마트폰 부품 쪽에서 본다면 옵토로텍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 국면에 있고 여전히 수급이나 그런 차트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문 인식 쪽에서는 역시 수프리마 같은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옵트론텍 1% 정도의 상승, 슈프리마도 4%대로 오르고 있네요.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상시 전문가의 투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정희만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희만입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121선 지지 후 반등 모색 전망된다. 단기적인 접근을 유효하다고 하셨는데요. 코스피 121선 일시적으로 이탈했다가 밑골이 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21선의 지지는 앞으로도 조금 더 견고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세요. 예, 최근에 이제 10월 말부터 형성이 됐던 저점대죠. 1890선, 그 부분이 121선에 위치한 선입니다. 근데 최근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일시적인 하회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정도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 하락 부분을 좀 보게 된다라면 그리고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보다는 오늘 장 초반에 발생했던 그러니까 일본의 GDP 발표 부분이 시장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판단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GDP가 예상치인 마이너스 0.8%보다 악화된 마이너스 0.9%를 기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좀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시장의 하락 요인이었던 이슈가 아니었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쪽에서 좀 보면 좋은데 최근에 시장을 억눌렀던 문제, 그리스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지금 해결 윤곽이 좀 나와지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활발히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지만 적어도 독일 분데스방크 총재가 독일 정치권에서는 이미 그리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합의했지만 그리스가 스스로 해결 위기 능력을 보여줘라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더라는 부분이죠. 결국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그리스가 트로이카와 합의한 긴축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는 부분에서 그리스에 대한 문제는 시장에서 이제 좀 소강 상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한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하반기 일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금요일날 발표됐던 중국의 무역 수지가 예상보다 좋았다는 점이죠. 수출이 11.6%를 증가하고 있고 뭐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매 판매도 전달보다 좋아지면서 중국의 경기 바닥론이 확산이 되고 있다는 부분. 결국 이 복합적으로 본다라면 결국 시장은 좀 하반기 일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21선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큰 이슈는 결국 미국의 재정 절벽이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결국 주 후반에 갈수록 결국 그 하원 쪽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서 잠시 소강 상태가 될 가능성, 결국 주 후반에는 반등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상황에 본다면 지수는 한 1940선, 61선이 위치한 1940선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재정 절벽에 대한 이슈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 미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적으로 높다라는 부분이죠. 결국 미국의 경기 회복, 그리고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소비 증가에 따른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다. 결국 그런 관련주들은 결국 IT 쪽에 중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그런 쪽에서 본다라면 IT 업종 지금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내수주 관점에서는 제약업종 중심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약업종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 없으신가요? 예, 일단 그 IT 쪽에서는 종목을 하나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삼성 SDI입니다. 최근에 121선 61선이 위치한 14만 7천 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14만 7천 원 부분까지 온다라면 그 가격선부터 해서 천천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전고점 수준이 17만 원 정도 자꾸 접근하신다라면 좀 무리가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지금 실적 발표 후에 일시적으로 매물이 나왔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형주 접근은 삼성 SDI 쪽으로 접근하신다면 무리가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I는 오늘 조정을 받으면서 14만 9,500원 기록 중인데요. 17만 원까지 바라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전문가들 대부분 하방 지지력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기적인 접근을 권하고 있습니다. IT나 내수주, 제약 쪽을 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선물 시장 동향도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